우리 21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온 거야. 타일 기출했다 했잖아요. 19 3차부터 이제 기출스럽게 안 나왔다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왔던 요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지. 봐보세요. 다 그대로 있죠. 이미 이거는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미 다 타가 어떤 건지를 설명한 다음 했는데 어쨌든 우리 객관식 문제집도 다 안에 있고 21 2차 때 처음 나온 거예요. SCR이라는 전기파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객관식 문제집에 다 있는 그대로 있는 거에 나왔습니다. 22차 마찬가지 전기 파트 이때 제가 무정정이라는 이제 무브와 전압 변동률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딱 22차에 나왔죠.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틀리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도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22년 1차 마찬가지 동기발전기 22년 1차 여기 보면 제가 수업할 때 중권 파권하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있는 거 다 설명해 드려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왔었어요. 이거는 다 어려워하겠죠. 무슨 말인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뭐 어디 뭐 문제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야 다. 그러니까 해경이 어떻게 보면 기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이론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짬뽕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만드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이론서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베이스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이론서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시퀀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반도체 회로에서 이 노드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설명은 나왔죠 그대로. 근데 이거는 다른 이제 우리 이제 회계사 문제에 있기는 했던 문제지만 그다음 우리가 다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전체를. 그러니까 기본만 알아도 이거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뭐 우리가 뭐 이건 별거 아닌데 RPM 우리가 피스톤 속도에서 RPM도 중요하다라고 했던 걸 갖고 오고 뭐 수력 손실 같은 경우 이것도 처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고 이번에 최근 나왔던 22년 2차 마찬가지 전기 문제 4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할 때 저항이 비에 몇 배가 되는가 우리 객관식분 300페이지에 있는 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아예 그러니까 다 풀어봐야 돼요. 무조건 하나씩 풀어보고 넘기면 안 되고 자, 가장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이번 기출도 그랬지만 우리가 타학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끝나면은 막 답안 이렇게 뭐 알려줬는데 그 선생님도 오픈북으로 이제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도 2개 틀렸어요. 하고 나는 이거라고 이제 마이크로비터지 당연히 했는데 이제 쌤은 이제 다른 답을 하셔갖고 이제 이유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게 뭐 내건가 외경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해경 스타일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가 뭔지 필리너 게이지가 뭔지 그다음에 뭐 줄자가 뭔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줄자 강철자 이건 자는 이것보다는 당연히 큰 거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2개 중에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윙큐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이런 공구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제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 공구 문제를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은 그냥 답만 외운 사람들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도 실린더 게이지가 뭐지? 마이크로미터 뭐지? 이게 뭐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 당연히 어떻게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이제 이번 기출에. 근데 제가 맨 수업 때 하는 거예요. 저합수가 뭐고 봉수가 뭐고 이거를 알아야 한다. 기능이 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시험 치기 전에 2주 전에 제가 전국 모의고사 했잖아요. 전국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문캐 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시험 때 나왔죠. 이렇게 저합수 봉수에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저합수, 보합수, 치환수 이런 게 뭔지 알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능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만 외우시면 안 되죠. 자, 기출 결론은 제가 잡아준 영역에서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해도 제가 설명할 때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이상 들어가서 막 더 파기 시작하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필요 없어요. 제가 딱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요 정도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풀이가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하나 만들 때도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이해 중심의 뿌리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예? 하나의 이제 이 나무 줄기가 되고 이렇게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맺는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를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수업은 짧은 게 좋죠.
수업은 짧은 게 좋아. 틀을 잡고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자, 이론 수업을 통해서 틀을 잡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디테일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엄청 많거든요. 다른 거와 다르게 요 과목은 특이한 게 하여튼 세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떤 문제지만 푸시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시험에 가까울수록은 기출 문제를 주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 표시하지 말했잖아요. 다 표시하면 안 돼요. 표시하지 말고 기출 문제집 있는 거 보면서 내가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문제집 뭐 있어요? 이제 기출 문제 풀 거고, 그다음에 롬바 객관식 풀 거고, 그다음에 윙큐 6급 문제. 6급은 가장 쉬운 문제지만 가장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하다 보면 윙큐를 안 푼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건 아주 좀 건방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윙큐가 가장 베이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는 이제 주간 평가, 모의고사. 이 문제도 상당하겠죠. 매주 20문제씩 해가지고 11주가 가고 또 모의고사 가니까 상당해요. 이거는 이 문제 제가 내는 주간 평가는 되게 양질의 문제예요. 한 제가 보고 5문제, 6문제씩을 하나로 합해갖고 한 문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잘하시면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오답들, 그래서 시험에 가까울수록은 기출과 오답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네, 90점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을 깨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원칙을 깨니까. 네, 원칙 첫 번째, 기간은 반드시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왜냐면 나도 4학년 동안 4년 다니면서 어려웠어요. 기간수. 근데 하물며 여러분 4년, 이 4개월 만에 마스터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기간도 만져보고 뜯어보고 막 이래야 이해가 빠르지. 지금 뭐 영상 그림만 보더라도 물론 간접으로 보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라고요. 이걸 여러분 왜 난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기간술이 그런 과목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가 왜 문구가 이게 1번이 틀리고 3번이 틀리고 이게 맞는지를 이해하는 정도의 학습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해기사스럽게 실무의 과정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이해는 하라, 이 뜻입니다. 그냥 기간수를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대. 근데 그 이해가 하려고 제가 여기 그 저번에 그 우리 이제 해수부 그다음에 지방직 이번에 서울시까지 세 개를 합격한 이 강땡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랑 통화를 하다가 쌤이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가 좀 어렵거든요. 합격했어요라 하길래 뭐 이번에 세 번째 합격했네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쌤 기간수를 하도 많이 봐서 쌤이 수업하면 다음에 뭐가 무슨 말 할지까지 다 외워버렸다 할 정도로 그 친구도 배를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최소한 한 번이 아니라 기본 두 번, 세 번, 네 번 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또 다음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고, 또 한 번 이론도 정독하고 문제 풀고 또 강의 보면 또 달라 느낌이. 쌤 말이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구나. 지금은 듣다 보면은 어느 한 파트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돼. 뇌정지가 와. 그럼 내가 다음 말 하더라도 그게 안 들어오죠, 사실. 저기 뭐였지만 꽂혀갖고 계속 안 들려. 들다 보면 흘러가 있어, 시간이. 원래 그래, 수업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시 들다 생각하고. 들다 보면 이렇게 해서 야 이래서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니까 자주 볼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수부하고 이제 관세, 지방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 강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기간수나 내용은 똑같고, 해수부는 총 3문제가 나오거든요. 해양수산부는 3문제인데 요 안에 이제 1번 안에 각가지 문제, 2번 안에 각가지 문제인데 대부분 다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들은 다음에 반드시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시험 범위는 이 지금 강의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사고 교과서 꼭 구입하셔가지고 회사고 교과서는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다음에 관세 지방직 공무원은 이론 강의를 들은 다음에 문제집은 저희 거를 볼 필요 없이 그냥 회계사 6급, 5급 이 정도 위주로 보시면 충분해요. 어렵게 안 나오고, 여기는 다 객관식인데 아주 쉽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내가 쉬운 문제 중에 뭘 틀렸는지 꼭 체크하신 다음에 가면 되겠습니다. 회계사 문제가 19년도부터 출제 경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예전 회계사 문제 보시면 안 되고 요즘 나온 6급, 5급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급 위주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해경 기출 문제는 볼 필요 없다. 여기 준비한 사람들은 해경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해기사 문제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라 이 뜻이고요. 해수부는 주관식이니까 이론한 다음에 반드시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출제를 사람들이 채점할 때는 처음에 그 글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체가 나빠도 채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피스토닝을 쓰는데 이렇게 피스토닝을 써버렸다. 그러면 이 채점하는 사람이 이게 피스토닝인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X 돼버린죠. 나는 피스토닝 정답을 썼는데 이걸 X로 쳐도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수작업이야. 해수부는 채점이 수작업이야.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글씨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회계사 남자분들이 우리 악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글씨체를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핵심 단어들. 이 단어들이 이게 들어가면 3점, 이게 들어가면 2점, 이게 들어가면 1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교수님이 내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현직자가 와서 채점을 할 때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지 내용이 얼마나 많냐는 전혀 어떤 체크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단어, 필요한 핵심 단어 위주로만 적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내용이 많아지면은 시험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급하니까 막 깔겨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수부 준비한 분들은 네, 단어와 글씨체를 연습해서 본인의 노트를 가셔라. 그래서 해수부 같은 경우는 22년 올해 기출이 이렇게 나왔죠. 내연기관에서 최적 효율 공식이 뭐냐, 축과 베어링의 아브레시브 만모가 뭐냐, 내연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뭐냐, 윤활유 첨가제 4가지 써라, 과극기 역할과 과학기 써진 현상 방지 대책을 써라. 이렇게. 그다음에 직류전동기가 나왔고 보조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내연, 그다음에 보조, 전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또 문제가 또 조금씩 쉽게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다 전부 다 주관식 쓰라 그랬는데 요즘은 박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줘요. 그러면 보기를 주면 여기서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도록 기본 점수는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에 작은 문제, 한 문제에 작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우리는 지금 이론이 하죠. 그러니까 이론을 같이 공부하면서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론을 들은 다음에 이론은 저희 기본서와 해상어 교과서를 같이 가고 이론을 한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되냐면 한번 정독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꼭 풀어봐야 될 게 6급 인큐, 객관식 기출 요 세 개를 같이 푸는 거고 풀다 보면 틀린 게 있겠죠. 그럼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이 이론을 오해했구나 라고 했으면 이 이론 어디다가 이론서에다가 체크해야 돼. 파란색으로 이거 내가 오해했던 이론이야. 사람이 피스토닝은 빠를수록 마모가 커져 라고 했지만 이거 느린 거 아니 이거 작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 많아지는구나 라고 알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작아지는 거 아닌가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압력이 커지면 온도도 올라가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원래 그게 내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은 잠시 교정될 수 있어도 또 돌아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라고? 이론서에다 체크하란 말이죠. 파란색으로. 이거 내가 오해했던 거 이렇게. 그래야 이론서 보면서도 이거 내가 오해했던 건데 뭐지? 하면서 이게 복습되는 거. 이러면서 이제 다시 교정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옛날에 소풍놀이 가면은 게임할 때 이런 거 해봤나? 그 이쪽이 검은색이면 이쪽은 뭐 파란색이야. 그러면 이제 땅바닥에 딱 놔두면 이걸 여러 장 놔두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둘이서 경쟁해가지고 막 뒤집는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내에 누가 더 빨리 뒤집어가지고 이 면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는가 이 게임 해봤나 민재? 소풍 해봤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뒤집어도 어떻게 돼? 상대방이 또 뒤집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어. 내가 뒤집었어 이렇게.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또 다시 기억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한 다 정답으로 이렇게 뒤집는 게임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잘 봐. 이게 뒤집을 때 이게 잘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 내가 오답이었던 녀석을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근데 이걸 잘 안 쓰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본드 붙이면 되겠지. 본드로 칠해갖고 딱 붙여버리면은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자, 이 본드 칠이 뭐냐면 이게 이해야, 이해. 이해라고.
이해라는 본드칠을 안 해놓고 해버리면 암기만 단순 이거 A는 B네 하고 넘어버리면 또 뭐 한다고 금방 떨어진다고 또 돌아간다고 이렇게. 근데 내가 시간 걸리더라도 이게 왜 그런지를 왜 내가 오해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고 붙이면 좀 덜 떨어지죠. 잘 안 떨어지지.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점검 또 붙이면 아예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 없는 거는 결국 시험장 가면은 전부 다 뒤죽박죽 돼가 다 이제 막 난장판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 시험이라는 건 그랬잖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장에 앉았을 때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건 엄청난 나의 정서적 싸움과 그 다음에 정서적 관리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한 것 같아도 이제 시험장 가서 맞추라 하면 또 다르다니까. 이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떨어도 이건 3번인데 이 돼야 돼. 이건 2번인데. 근데 이게 되려면은 단순한 암기 가지고는 좀 불가능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복습.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복습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 당연히 이거 2번인데 3번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본드 칠.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는 거야. 알았죠? 나름대로 다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제 뭐 객관식 풀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간평가 때 특히 이제 많이 틀릴 거니까 그 틀리면서 내가 왜 틀렸지 생각하면서 이제 자꾸 예, 진짜 원래 이론이 뭐였지? 이게 내가 뭘 오해했지를 생각하시고 꼭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라. 오답도 마찬가지.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또 돌아가 다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내가 또 돌아가는 문제구나 생각하고 이거는 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해와 오답 위주로만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세 가지. 이게 다 되어야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만 듣고 끝났다. 이거는 전체의 한 60%나 공부했다. 또 문제 꼭 풀어야 되고 오해까지 해야 전체 100점짜리에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어려운 과목을 했죠. 그래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론도 정독하시고 문제 풀고 오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오해된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분 강의라는 거는 나중에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한 번 강의 들었던 거에 놓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들어보면 선생님이 언제 이거 말했지? 예, 이거거든요. 저도 저번 주에 교수님이 논문 관련해가지고 15분 통화했는데 난 다 이해했다 생각을 했어. 근데 혹시 몰라 녹음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래요. 아론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해가지고 한 번 더 교수님 말을 다시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또 다른 거지. 그 짧은 15분도 나는 별거 아닌 내용이어서 15분이어서 우리 전화하잖아요. 전화 다 이해하잖아. 근데 교수님 뭐지 이 말했지? 내가 완전히 좀 약간 오해했네. 그래서 다시 보고서 쓸 때도 다시 그때 또 느꼈어. 이게 다시 듣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왜냐면 우리 같이 이제 대학원 동기인 윤선 쌤은 저한테 제가 녹음을 안 하니까 선생님 너무 녹음 좀 하세요.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나는 이해했어요. 서야 했는데 이제 계속 또 들어보래. 다르대. 해서 알았다고 이번에 녹음했는데 또 느꼈어. 맞구나. 여러분들도 이 부분 강의 다시 강의를 들어보시면 확실히 다를 거다. 이거는 확실히 내가 느껴야 되겠더라고. 예. 본인이 못 느끼면 또 못하는 거고. 자, 시험 준비 기간에 전반부의 기간수를 쓰는 거예요. 특징은 시험에 막 가까울수록